저는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와 국방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나라를 지키는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승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구나. 회장님과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포럼에 참가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6.25 전쟁의 재평가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 진영이 교육 문화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을 보려고 고등학생 역사교과서 9권을 모두 사서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했는지 보았습니다. 특히 교과서 중에서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6.25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교과서에 기술된 대부분의 표현은 6.25 전쟁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쌍방이 과실로 인해서 빚어졌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YT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사회자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군사적 충돌이라는 것은 도발한 사람과 당한 사람의 구분이 없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과 잘못 없는 사람의 구분이 없이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선에서 단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도발한 것을 왜 무력 충돌이다, 또 군사적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표현에 대해서 왜 이의를 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10년 전에, 북한의 10년 전에 농락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북한의 평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뜯어봐야 됩니다. 북한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계급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즉, 계급폭력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을 달성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보는 북한의 평화관과 여기에 근거한 대남 전략의 결과물들이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공수사권 해체, 양심소 석방 등 이러한 주장들을 함으로써 좌파 운동의 형태가 이것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도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남한 내부 혁명이 달성되어 수립되는 남한의 용공 정권과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일부 정권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수립 이후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좌파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와서 이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치의 일부가 됐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이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을 돕기 위해서 6.25 전쟁 전부터 일으킨 반역적 폭력 행위로 대한민국을 내부적으로 적화하려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6.25 전쟁 발발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전쟁 발발 직전에는 국군 장병들을 전부 휴가를 보냈습니다. 6월 24일 밤에는 육군본부 장교 클럽에서 파티를 사단장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군 내부의 간첩이 한 짓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정이 아니라 사실일 것입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공산 세력에 의해서 무력화된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 배신감은 휴전 직후 남노당파에 대한 피해 숙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휴전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대한민국 지키기가 성공적으로 이어지자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갔고 친일 분자로 매도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국부를 이렇게 역사에서 왜곡했지만 얼마 전 건국 전쟁 영화에서 그래도 일부나마 재조명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군부 독재로 몰아갔으며 역시 친일이라는 분류를 씌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군부 독재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근현대사입니다. 남북이 갈린 이후 대한민국 건국 후 좌파는 스스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떠들지는 못하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으며 그러다 보니 웃기는 용어까지 생겨갔습니다. 다름이 아닌 부동산 민주화라는 말까지 생긴 것입니다. 오직 반일 감정을 투쟁의 이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신들의 이념적 목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손을 잡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침략했으며 오늘날 그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의 안보 협력 국가가 된다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영내외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 유럽을 전부 다 2차 대전 때 점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시에 점령된 국가들이 독일을 철천지 원수같이 보고 있습니까?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토를 만들고 EU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이렇게 등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광복군 독립군이 자유시 참변으로 러시아 공산당에 의해서 해체당할 때 자유시로 가지 않은 분이 김좌진 장군과 철기 이범석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좌진 장군을 영웅으로 세우면 공산당이 암살자가 되므로 엉뚱한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기 이범석 장군도 초대 국무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의 아버지이지만 철기 이범석 장군도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군 내 공산 세력에 대한 숙군 작업을 했으니 이름조차도 듣기 싫은 것이 좌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남 갈등을 의도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안보는 도외시되면서 평화만을 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또한 최근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활동을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휴전선 일대를 관리하면서 대남 무력 통일을 위한 공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하고 방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의 작업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인민과 인민군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1우선이겠지만 달리 보면 대남 무력 통일에 있어서 더 이상 재래식 무력에 의한 휴전선 돌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전략적으로 핵무장을 했으니 재래식 전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핵무력 하나만 가지고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내부에 내부 혁명이 무르익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또 곧 대한민국 내부에 혁명이 무르익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좌파 조직이 단순한 간첩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만큼 역량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방첩사, 검찰은 대전복 수사권이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좌파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능력도 우리 여당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의 교훈과 북한의 변화하지 않는 대남 전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와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6.25 전쟁 교훈과 안보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오늘 포럼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북한의 대남 전략을 다시금 확인해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에겐 절실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좌파가 주장하는 민주화, 평화, 이 안에 함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